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순직한 구조대장의 연결식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광주 건물 붕괴 사고는 부실한 해체 계획서를 비롯해서 관리 감독 문제까지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를 비롯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재해 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진단해 보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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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소식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염 교수님, 아직 그 잔불 정리 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생각보다 지금 예상보다 지금 잔불 정리 작업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속되고 있고요. 예. 지금 아직도 지금 잔불이 진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소방 당국에서는 지금 안에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 자연 진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해서 외부로 번지지 않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꺼질 수 있도록 외부에서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물을 투입하면서 지금 진화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진화 작업을 하면 좀 더 빨리 불을 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철골 구조물이 앙상하게 지금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내부 모습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진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붕괴 우려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그 김동식 구조대장을 구할 때도 예. 섣불리 진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건물이 지금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상당히 많은 내부에 지금 가연성 재질들이 있었고 또 건물이 일부 무너져서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물이 붕괴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구조대가 투입됐을 때 구조대도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안전 진단을 거쳤던 것인데 네. 당연히 지금 앵커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지금 진화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사실 금방 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 내부에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가연성 물질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뭐 포장 재질, 비닐들, 뭐 택배 상자라든지 또 여러 그 제품들이 아직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만약에 지금 소방대원들이 다치거나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잔존하에 있어서 예. 지금 안으로 지금 진입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최대한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안전한 상황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가 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철골 구조물을 보니까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물류 창고는 대부분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지어지나 보죠? 네, 근데 이 쿠팡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뭐 작년에 있었던 이천 물류창고라든지 예. 사고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이천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에서 건설 현장에서 그 용접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예. 이제 불티가 튀면서 위로 지금 올라갔는데 건물 외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단열재로 쓰는 우레탄 폼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서 외부 벽을 타고서 이게 불길이 번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번 쿠팡 같은 경우는 준불연 단열재인 그라스홀로 외벽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외벽에서 타고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니다라고 지금 소방당국에서도 밝히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구조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 중에 가장 컸던 이유는 사실은 3단 선반을 가득 채웠던 물품이 무너져 내리면서 연소가 확대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 2층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건물이 좀 쌓여 있고 네. 지금 발화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하 2층에서 그 전기 콘센트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CCTV에서 확인이 됐고요. 네.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작업자들이 지하에서는 상당히 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컨센트를 다 빼놨는데 그 컨센트에서 선풍기를 연결하는 컨센트를 빼놨는데 거기서 아마 발화가 된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지금 조사 중인 단계니까 확실한 원인은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여기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층고가 10m에 달하거든요. 예. 거기에 3단으로 쌓여있던 그 적재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제외한 모든 물류를 취급하는 쿠팡에서 가장 큰 지금 물류센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득 채웠던 물류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포장 재질들이 가연성 물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무너져 내리면서 연소가 확대됐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화재 하중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불이 꺼진 것 같아도 무너진 내부 더미에서는 계속 불씨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었는데 물류를 쌓아놓는 공간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복잡하게 이어져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내부 진입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상수도 시설이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바로 그 물을 공급받아서 투입을 해야지 진화가 좀 수월한데 2km 떨어진 지점까지 소방차가 가서 지금 물을 지금 싣고 오는 과정이 지금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물류창고 건축 허가가 날 때 네. 상수 시설이 그 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나 보죠? 이 부분은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지금 그 상수도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또 그 언덕길에 있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차량이 진입해서 그 양쪽에서 다 진화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문제점으로 알겠습니다. 차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연은 역시 화재 현장에서 한 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내부를 수색하던 김동식 구조대장이 실종 4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일단 당시 상황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위에 발견 장소는 화점에서 벗어나서 그 탈출 도중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이 구조대장이 불길이 조금 잡혔다고 판단되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안에 네. 있는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남아있는 인력이 있을지 예. 그래서 구조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신 겁니다. 이 화재가 난 당일 새벽에 났고 오전 11시 20분쯤에 대략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 이 김동수 대장과 함께 김동식 구조대장님과 함께 예. 네 분의 소방대원이 함께 지하 2층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는 인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잠불 작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한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 이 적재물이 또 쏟아지면서 화재가 더 크게 번지게 됐고 예. 20분 만에 바로 이 철수 무전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철수를 하라. 예. 그래서 철수를 하시는 그 과정 중에 대장으로서 후배 대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이 화염에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변을 당하시고 48시간 만에 유해로 발견되게 됐습니다. 예, 당시 구조대장이 구조할 당시에 남은 구조대원 4명과 함께 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함께 빨리 뛰어 나왔으면 네.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그렇습니다. 이게 1분 1초가 너무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이 당시 상황을 저희가 감히 함부로 상정하기도 또 어렵고 주저되지만 예. 아마 이 동료 그리고 후배 대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네. 먼저 나가라고 좀 양보하고 또 그것을 배려하면서 본인이 좀 지체가 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김종식 구조대장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난 일입니다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일단 어느 정도 진압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오전 5시 20분경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예. 바로 소방당국에서는 대응 2단계를 즉각 발령했거든요. 예. 근데 이후에 이제 11시 20분경에 이제 지금 그 김동식 구조대장과 팀원들이 들어간 그 상황에서 사실은 그 큰 불길을 잡혔다라고 보고 경보를 해제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방당국에서는 큰 불을 다 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잔불만 끄면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인명 구조를 위해서 지금 김동식 구조대장님과 팀원들이 이제 지하 2층으로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사실은 조금 위험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과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지금도 아직도 잔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내부에서 이렇게 화재가 계속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안에는 10cm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소방대원들이 진술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안전을 우선 조금 더 확보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소방대원들을 좀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사실은 좀
결과론적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과거 그 물류센터 화재, 대형 화재가 있었잖아요. 네. 과거 그 물류센터 화재와 지금 이 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일단은 뭐 과거 물류센터 화재들은 그 보통은 이제 건설을 한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그 물류센터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작업이 사실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작업을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통은 이제 그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요. 예.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부에서 지금 발화 원인이 지하 2층이란 말이죠. 보통 그 물류센터 발화가 지하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지하에서 발생을 하다 보면 내부 적재물이라든지 또 외부 패널을 타고 올라가서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지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진화가 또는 진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잔불 정리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뭐 자연 진화가 되게끔 소방 당국에서는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변을 관리를 하고 또 계속 진화 작업은 펼치겠지만 더 이상의 인명 피해라든지 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냥 더 번지지 않고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진화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소방에서는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화재 초기에 이 작은 불을 신속히 껐다면 이런 큰 피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보기가 울렸는데 대피 방송 20분 뒤에나 이루어졌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쿠팡 측의 화재 신고도 20분 정도 흘러서야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화면 녹취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황색 경보가 원래 근데 그 전부터 자주 울렸었어요. 원래 평소에도 그냥 원래 많이 울렸었어가지고 저희도 그냥 평소처럼 그냥 일하고. 자, 염 교수님 지금 네.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화재 경보가 울리고 나서 스프링클러가 바로 돌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초기에 네. 화재가 매우 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빨리 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일단 예. 그 지금 쿠팡 물류센터의 스프링클러에 수신기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서 예. 그것을 이제 그 소방 당국에서 제어하는 과정상에 이제 끄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뭐 쿠팡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임의로 껐다라는 그런 뭐 진술들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당시에 그 소방대에 지금 선발대가 지금 도착했을 당시에는 3층에서 확인한 결과는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소방 당국과 또 수사 당국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는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만 예. 지금 이 물류센터 구조 자체가 스프링클러 작동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 층고가 10m에 달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스프링클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층고가 높다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쫙 내려오는데 위에만 물이 뿌려지고 아래까지 물이 안 닿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아래에서 있는 화염이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스프링클러의 작동을 뭐 늦췄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류 창고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스프링클러에 대한 그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화재가 완전히 진화가 되고 그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네. 이 최초 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보니까요. 쿠팡 측이 이 직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쿠팡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뭐 안전 그리고 뭐 보안의 문제 때문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쿠팡 노조 측에 따르면 당시에도 화재를 목격한 직원이 더 있었는데 예. 그때 휴대전화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으면 바로 119에 신고가 가능했는데 휴대전화를 외부에 두고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게끔 회사가 조치를 하고 있어서 바로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곳이 물류를 배달하기 위한 배송의 하나의 근거지로 기능하는 곳인데 이 노동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반입을 하지 않은 그 이유가 사실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보통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뭐 사용하는 산업 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촬영이나 뭐 녹음 이런 부분이 제한될 필요가 있지만 예.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 이런 화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을 또 회사 측에서 제공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쿠팡 이 화재 사고 이후에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쿠팡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특히나 코로나19 비대면으로 배송이 많이 이제 그 주문이 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수익에도 증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앱을 예. 깔아서 전용 앱을 깔아서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도 많은데 네. 이 앱을 지웠다는 지금 인증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단순히 이번 화재 사고에만 미진하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예. 그동안의 어떤 쿠팡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부분이 좀 쌓여서 이런 현상까지 오지 않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를테면 예. 그 여러 근로자들이 과로에 시달려서 산재를 호소하고 그랬죠. 회사에 책임 있는 예. 자세를 요구했을 때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적이 있고 또 코로나19의 당시에 이 또 물류센터가 굉장히 코로나의 진원지로 이게 기능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외부 요인의 책임을 좀 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쌓이면서 더 이상은 소비자로서 이 쿠팡이라는 기업, 요즘은 윤리 뭐 소비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기업의 어떤 문제를 보여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나스닥에 상장도 네.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어요. 네. 그 화재 난 당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화재가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행이 네. 내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런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직위에서 내려오니까 만약에 유사한 사고가 나면 뭔가 본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참사까지도 이 기업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리도록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그렇군요. 실형선고까지 가능하도록 예. 법안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모든 직위에서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경찰 수사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0여 곳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자,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까? 사실 수사는 지금 두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을 광주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보고 있고요. 또 한 축은 이 재개발 조합과 어떤 구청 내지는 노동청 간의 어떤 유착관계 등이 있지 않았겠느냐. 예.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을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한솔기업에 수주를 주는데 한솔기업은 또 이 기업의 백솔건설이라는 곳에 재하도급을 줍니다. 이게 불법성이 있지 않았느냐를 지금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성면 제거 공사가 있는데 주택조합과 이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의 면허를 빌려서 또 아까 백솔건설이라는 곳이 실제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이렇게 보통의 원칙에 어긋나게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또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영 교수님. 네. 이게 해체 작업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고 발생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일단 이 해체 계획서 자체도 지금 잘못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25페이지 분량에 달한 해체 계획서인데 해체 계획서 자체도 사실은 허술하게 작성이 되어 있었고요. 예. 심지어는 그 담당자가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요. 네. 담당자를 홍길동이라고 그냥 적어놨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지금 웃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예.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아무 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은 해당 그 관리 주체인 광주 동구청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철거 계획서도 부실한데
그 이후에 뭐 이어졌던 여러 가지 그 정황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이게 철거 계획서 자체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철거 보세요? 계획서상에는 5층부터 차례로 아래로 철거하는 탑다운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예. 했다는 거죠. 원래 철거는 보통 상층부부터 하층으로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철거는 1층에서 2층을 먼저 허물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나 이제 폐건축 자재인 그 성토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네. 한 3층에서 4층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바로 옆에 이 성토체가 있었고 굴삭기가 그 중간부터 해체 작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외벽 철거 순서가 지금 그 보고했던 순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벽의 강도 같은 경우도 가장 낮은 왼쪽부터 허물어야 되는데 뒤쪽부터 허물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철거 계획서상에 나와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철거를 했다라는 부분부터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된 거죠. 그리고 감리 업체도 지정하게 돼 있고요. 네. 감리 업체가 또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그 관리 업체도 감리 업체도 지금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잠원동에서 건물 붕괴 사고 이후에 예. 이 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철저하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철거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주무관청에 그다음에 감리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장 안전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관리자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 지금 철거 승인을 받은 이후 보름 동안 현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감리자가. 그리고 이 지금 그러니까 신고를 그러니까 허가를 그렇게 받았다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주로 감리를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그 감리를 하는 것을 지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철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서 봐야 되는데 그걸 비대면으로 본다고요? 네, 뭐 그것은 이제 그거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일단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감리업체 대표가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리 일지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일기 형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주무관청에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매일매일 보고하게 그렇죠. 됐습니까? 매일매일 보고해가지고 철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고 안전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다 이런 걸 감리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당일날 감리일지도 작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감리 책임자 같은 경우는 사고 당일 저녁 때 자신의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 일부 서류를 갖고 나오는 그런 CCTV 장면이 포착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류를 좀 폐기하든지 은폐하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그 부분도 좀 경찰에서 좀 수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총체적 부실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표현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네. 보니까 재개발조합 사무실, 노동청, 동구청 지금 다 압수수색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이 단순히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만 소홀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예. 이 공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하도급에 하도급을 또 주고 이 단가 후려치기에 전형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 제대로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청이 하청을 주면 당연히 비용을 줄일 그렇습니다. 수 있겠죠. 계속. 그리고 제대로 관리 감독 못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중에 현장에 나와 있는 업체는 또 실제 계약서상의 업체와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사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이 구청과 노동청은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을 했느냐. 이 부분까지도 일단 보겠다라는 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다시피 감리가 과연 있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잠원동 사고 이후에 감리를 구청에서 이 지정을 하도록 제3자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주, 비상주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상주로 감리 업무를 본다는 건 사실상 현장에서 애초에 이렇게 약속한 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보지 않더라도 사실상 처벌이나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좀 뒤늦게 이건 상주로 이 난이도가 높은 철거 개발 현장에는 상주 감리가 반드시 있도록 뭐 법률을 개정하도록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데 다만 너무 늦게 된 것이 아닌가. 좀 더 철저하게 제도적인 보완책이 예. 있었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감리 업체가 예, 그런 부분이 상주해야죠. 있습니다. 감리 업체 직원이 그렇습니다. 상주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흥식 5.18 전 구속 부상자 회장입니다.
이 문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지금 확인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해외로 도피한 겁니까? 일단 업체들, 그 지역의 건설 업체들을 선발하는 과정 중에 뭔가 예. 본인이 이를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이랬다는 혐의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지금 국내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예. 도주를 하면 당연히 이 시효도 중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 조합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조합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배임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연루가 됐을 가능성, 또 알선을 했을 가능성, 부정척탕을 했을 가능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책도 또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시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방지 대책까지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